다음은 대구, 중구, 남구 출신의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 부회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미래통합당 대구 중구 남구 곽상도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유감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최근 법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봐주기 판결, 편파적인 영장 발부 및 기각에 대해 법원의 입장을 들어볼 생각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선거TV 토론에서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판례까지 만들며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의 항소장 부실 기재라는 절차적인 하자를 문제 삼아 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도 살려줬고 대통령을 형이라고 불렀던 유재수 전 부시장은 집행유예로 풀어주었습니다. 반면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언론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며 영장에도 없는 공모관계를 추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원순 시장 관련해서는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고소정보가 누설된 경위, 박원순 시장의 정보 습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통신사실 확인 자료 요청 영장을 2차례 기각했을 뿐 아니라 시장 비서실 7급 비서 정운의 중간간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해서 미투 피해자를 좌절케 하고 있습니다. 정권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전락한 법원의 문제점에 대해 조재현 법원행정처장 상대로 따져보려고 했습니다만 민주당이 법원행정처장의 출석에 동의하지 않아 물어볼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된 점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대정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부터 좀 보여주시죠. 지난 2016년 11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촛불 집회에서 문재인 후보는 부동산 투기에서 경제 망친 가짜 보수 정치 세력을 거대한 횃불로 태워버리자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금년 1월 7일 신년사에서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7월 16일 국회 개원 연설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나와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최근 한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이지스 자산운용이 강남의 46채짜리 아파트 한 동을 420억 원에 통채 매입했습니다. 이 내용이 보도돼서 논란이 되니까 이 사모펀드 운영사가 어제 사업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매입에 대해서 장관께서 다주택 규제를 피하고 임대 수익뿐만 아니라 매각 차익을 펀드 가입자들끼리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그 전날 언론 보도를 보고 제가 주장한 것처럼 이 금융과 부동산 투기가 맞물려서 돌아가는구나라고 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 맞습니까? 그렇게 의원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제가 지금 그대로 복귀를 못하겠습니다만 제 페이스북에 그런 취지로 올린 것 같습니다. 다음 날 부동산 투기 사범 단속 지시하면서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 투기
자본의 불법 행위를 단속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게 이지스 자산 운용을 염두에 둔 겁니까? 꼭 그렇다기보다는 법무부 장관이 특정한 케이스만을 지목을 해서 지휘를 내리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이 들썩거리고 폭등을 하고 있는 조짐, 그리고 이른바 그린벨트 해제를 기대한 그런 투기 수요 이런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위법 여부가 있는지에 대한 일반 지시를 평소처럼 한 것입니다. 이지스 자산 운용의 이 부동산 매입이 부동산 투기라고 보는 겁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그런 불법이나 또는 과열로 인한 부동산 투기 과열로 인한 불법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일반 지시를 내린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건과의 연관성을 지적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지시를 떠나서 이지스 자산 운용이 부동산 이 한 채 통째로 산 게 부동산 투기입니까? 현재로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그런 불법이 있는지 장관이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아니기 부동산 때문입니다. 투기라고 보시는지 그걸 물었습니다. 특정한 케이스를 의원님이 이 자리에서 연결한다면 제가 그럴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부동산 투기다 아니다 제가 하는 거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투기다 아니다 하는 건 일반인들이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일반인처럼 이 자리에서 특정한 케이스를 지목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죠. 자, 그러면 이 이지스가 부동산 산 게 이게 불법입니까? 알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동산 산 거 저는 자체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관련된 질문을 해 지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산 거 자체가 불법이냐고 여쭤봤습니다. 알 수가 없죠. 저는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앞으로 지시하실 때는 일반적인 지시만 하시겠네요? 경우에 따라선 며칠 전처럼 알 수가 검찰총장이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중립성을 구체적인 해치거나 할 때는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구체적인 구체적인 지휘를 할 수도 하세요? 있죠. 알 수가 없는데. 아니, 떠들지 말고 조용히 들으세요. 하여튼 이 사업 처리하기 위해서 대통령 의지대로 부동산 투기로 돈을 더 벌지 못하게 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불법이 아닌데 권력의 압박에 의해서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까운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의원님 생각이고요. 그런지 아닌지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다든가 제 뭐 생각 하면 말씀- 알겠죠. 제 생각 국세청이나 뭐 이런 금융기관에서 불법 대출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면 알겠죠. 제 생각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제가 더 여쭤볼게요. 네. 강남 부동산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라고 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저는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의원님은 그것만 보셨습니까? 지금 조국 전 장관이 TV 방송에 나온 조국 전 장관이 언론 보도가 왜곡됐거나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YTN에 나온 책임을 겁니다. 묻겠다라고 하고 YTN에 나온 겁니다. 언론 보도가 가짜 뉴스도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언론 보도 맹신주의자십니까? 장관님 그 싸울 거 가지고 싸우셔야죠. 장관님 네. 저는 이게 이렇게 그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나와 있어서 방송도 제가 여쭤본 겁니다. 방송도 팩트 체크 대상 아닙니까? 요즘은 방송사마다 상호 팩트 체크를 하던데요. 그러면 대통령 말씀도 저희들이 다 의심해서 들어야 되나요? 응? 비교를 인과관계 있는 비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나오신 분들 말씀하는 것도 다 이제 이렇게 들어야 되나요? 의원님은 저한테 시비 걸려고 질문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장관님, 이거 저 지난번 질의할 때도 제가 봤는데요. 이렇게 하자고 제가 하지 않기 위해서 근거를 하나하나 다 장관님께 제시를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자, 정경심 교수 본인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보도를 저는 봤는데 의원님은 그 후의 보도는 안 보신 것 같군요. 예, 네.
질문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꾸 공격하셔서 그리고 그렇게 하시지 정경심 말고 교수에 대한 것은 지금은 대정부 제가 질문 질문하는 사항이 될 수가 자리입니다.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자리에서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고요. 네. 지금 대정부 질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시는 의원님 그리고 또 답변하시는 우리 장관님께서 어찌 보면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도 굉장히 열띠다 못해 좀 지나친 감으로 지나친 느낌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또 의원님들께서 대정부 질문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정도로 또 너무 지나친 반응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원님과 그리고 또 우리 장관님께서도 국민들께 소상하게 국정과 관련해서 질의하고 답변한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진지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저에 대한 질문이 없으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네, 의원님들 지금 대정부 질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자세로 답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지적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뭐 어떻게 했습니까?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걸 이렇게 말하는 국무위원을 상대로 의장님께 말씀을 하셔야지. 네,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이 장면을 국민들께서 보시면서 판단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이나 의장님, 제가 지금 질의를 하기 위해서 나온 거지. 제가 질문을 받기 위해서. 네, 질의를 계속 해주십시오. 네, 지금 질의를 계속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왜 저한테 저를 왜 얘기를 하세요? 저는 질문하라고 해서 질문하러 순서대로 나온 거예요. 지금 의원님 질의에 있어서도 이 상호간에 지금 그 발생한 이런 어떻게 보면 결과를 가져오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도 일정 정도 또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앞으로는 계속 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내가 의원님과 계속 이 질의와 관련해서 토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정부 질의를 하러 나오셨으니까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의원님께서 계속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고 저하고 토론을 하시고자 하면 이 대정부 질의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따로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하고요. 대정부 질의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대정부 질의 계속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대정부 질의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고, 내가 안 뽑은 부의장이라서 그렇습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죠. 좀 먼저 띄우면 또 시간 가니까 조금 이따 띄워주세요. 총님 안녕하십니까? 예. 화면에 한번 보시죠. 이게 작년 9월에 우란개발이라는 회사가 내곡동의 그린벨트로 산 5만 3천 평을 250억 원에 매입했다는 기사입니다. 그린벨트로 묶인 땅을 이거 사는 이유는 개발 정보를 안다거나 여유 자금이 넘쳐서 부동산에 이제 돈 묻어둘 때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회사에서 이 땅 사고 나서 정부가 최근에 이제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해제한다는 방안을 이제 논의가 다 된 것처럼 하셨다가 최종적으로 보존하는 걸로 그린벨트를 보존하는 걸로 결론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리님? 다 된 걸로 한 적은 없고요. 정부 내에서 그린벨트에 대해서 이걸 택지로 쓸 거냐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이 논의를 하다가 그건 적절치 않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제가 말씀드린 취지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할 거라는 개발 정보 입수했던 것이 아닌지 이게 상당히 의심이 드는데 한번 조사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그린벨트 해제를 결정한 적도 없고 또 그린벨트 문제를 정부에서 논의한 것은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이 사이트와 연관관계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제가 뭐 이 기업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특별한 이 단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런 걸 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앞서 본 이지스 자산운용처럼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겠다는 게 대통령 생각인데 조사할 생각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특별한 그 조사해야 될 이유가 나오지 않는 한 왜 무고하게 조사를 합니까? 이 회사 대표 이수영 씨는 지난 2017년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2018년 대한민국 올해의 중소기업 대상 수상했고 총리께서 지난주 수요일 제9기 국민 추천 포상 수여식에서 이 회사 대표 이수영 씨에게 직접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그 전혀 수상한 분들을 개개인들을 제가 선정을 하지도 않았고 또 개별적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글쎄요 그분이 이 수상 대상자였는지에 대한 기억도 없습니다. 3번씩 정부 포장, 표창 이런 거 이제 받았는데요. 현 정부하고 되게 친한 거 아닙니까? 우리 정부는 친소 관계에 따라서 포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업체가 부동산 투기에 가까운 그 땅을 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총리께서는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범죄 행위가 성립되거나 충분한 단서가 있어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이 입증되기 전에는 무고한 기업이나 법인이나 개인을 이 정부가 조사하지 않습니다. 범죄 혐의 때문에 조사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부동산 투기 여부를 누가 결정합니까? 지금 저 그린벨트를 샀지 않습니까? 작년 9월에. 아니 그린벨트를 구매하신 분이 이분들 한 분이실까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그래서 개발 정보가 혹시 있었는지 조사해 보실 생각이 없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저는 뭐 그럴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예. 자, 그 내편이라는 이런 잣대로 저희들이 이해하면은 또 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부동산 투기 사례로 제가 생각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로 묶인 토지를 매수했다가 그린벨트 해제 후에 토지 보상금 받아서 상당한 시세 차익 거둔 사람도 있습니다.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이 김모 씨라는 분이 2002년부터 9년까지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성남시 고동동 5필지의 농지 약 2,100여 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이 토지는 2010년에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고 2011년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됐습니다. 토지 소유자 김모 씨는 2015년 1월경 58억 원의 토지 보상금을 LH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자료화면 다음 자료화면 저기 보시면은 2009년에 매수한 토지 5번 토지입니다. 여기가 실매매가가 3억 3천인데 보상가가 6억 8천으로 3억 5천 정도 차익 남겼습니다. 2009년에 매입한 토지가 배 정도 이익 차익을 남긴 것으로 봐서 2002년부터 5년까지 매입한 4필지, 화면 1번부터 4번입니다. 또 이 이상 차익을 남긴 걸로 추정되고 대략 30억 이상의 차익이 이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총리 이분은 개발 제한 구역에 토지를 사서 가지고 있다가
그 이후 그린벨트 해제되고 토지 보상금 수령했는데 이건 부동산 투기 맞습니까? 제가 부동산 투기 여부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아, 그럼 그거는 국민들만 판단합니까? 아니죠. 그거야 그 필요한 기관이나 또 필요한 당국에서 아니면 국민들께서도 이제 판단하실 일이고요. 총리도 국민 아닙니까? 예, 국민이죠, 물론. 아니, 상식에 비춰서 아니.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내용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지금 대정부 질문 자리에 나와서 갑자기 존경하는 곽 의원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판단을 한들 그렇게 경솔하게 총리가 처신해서 되겠습니까? 예, 그거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겠죠. 자, 제가 계속 좀 여쭙겠습니다. 이분이 거둔 차익이 얼마나 되는지 양도세나 각종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없겠습니까? 곽 의원님, 예, 뭐 무슨 범죄 혐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거요? 이분이요. 저도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조사할 권한이 없어서. 아니, 지금 오늘따라 왜 전부 저한테 도론 부르세요? 곽 의원님께서 예. 곽 의원님께서 무슨 뭐 혐의가 있다고 법조인이시잖아요.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셔서 이러이러한 혐의가 있는데 이걸 좀 조사할 용의가 있느냐 혹시 그렇게 질문하시면 모르겠는데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처음 듣습니다. 그런데 아니, 총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걸 그러면은- 조사를 하겠다 말겠다라고 답한다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총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께서 이 내용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 확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제가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번 돈으로 또 다른 부동산을 구매했는지 추적해서 전문 부동산 투기꾼인지 좀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국력을 그런데 낭비할 상황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총리, 지금 언급한 토지 보상금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예, 모릅니다. 김진환 씨라고 관보에 게재되어 있는데 문 대통령 처남으로 추정됩니다.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처남이라서 조사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제가 여기에 답변해야 됩니까? 답변하러 나오셨지 않습니까? 답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국민들께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박 의원님, 이 자리는 지금 국정을 논하는 자리입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부동산에 대해서 이익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존경하는 곽상도 의원님께서 어떻게 의정 활동을 해오신지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저보다 총리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이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싸우다가 여러 가지 준비한 거 다 얘기도 못하고 마무리 발언 들어갑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위선, 내로남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부터 무수한 약속을 했습니다. 지지하지 않았던 분도 섬기겠다.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나누겠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청사로 옮기겠다.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3년간 국민은 진실이 무엇인지 모두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 정권이라고 합니다. 7년 전의 조국이 했던 말과 지금의 조국이 보여주는 말, 행동이 다르고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던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에서 위선을 보았습니다. 적폐 수사도 전 정권 상대할 때와 전 정권 적폐 수사할 때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하고 지켜 세우더니 현 정권을 조사하니 어떻게 하면 윤 총장을 내쫓을지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내 편과 내 편을 철저히 갈라놓고 내로남불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튀어나오는 거짓말, 위선, 내로남불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기만이 언젠가 국민의 큰 해처리로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곽상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